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화산섬 제주도. 제주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극복의 대상이면서 중요한 자원의 보고였다.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선박이라 할 수 있는 통나무배 제주 태우. 태우는 바다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섬 사람들의 삶을 위한 중요한 생존 도구였다. 바다를 육지의 밭처럼 경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공동체 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태우 문화다. 제주도는 터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것이 한 사람의 노동력이었고 하루 일하러 나가도 그러니까 터우 있으면 한 사람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탐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 태우는 태, 터우, 태위, 터위, 떼배 등 불리는 이름만큼이나 제주의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1629년부터 200여 년 동안 시행되었던 출륙금지령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배의 출항도, 사람의 이동도 관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배를 만드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연안 바다에서만 쓸 수 있는 작고 단단한 통나무배 태우가 제주 사람들의 어로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태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세기 말 제주 목민관 이익태가 남긴 지역록에 나타나는데 김영 삭가도름 연못에서 한양에 진상할 순채를 채취할 때 태우를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태우 관련 기록은 19세기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제주 계록에는 하도리 유생 고형현 등이 태우를 타고 해초 채취를 하다 풍랑을 만나 전복되어 익사한 사고가 기록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 제주 견문록, 제주도 세요람 등에도 제주에 많은 태우가 전승되어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제주 해안은 1702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 형상이 검석 속립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거친 바다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태우였다. 동해안의 때까지보다 제주도 터우가 한 서너 배 육중합니다. 이 말은 뭐냐? 터우에 거름해주를 많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뜨는 나무를 해야 됩니다. 물 위에 뜨는 나무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건 한라산의 구상나무입니다. 그 웃들에서 그걸 비면은 소에 이제 배 매서 배끝을 그 납에다 매는 거라. 매서 소를 몰아서 이제 내려오라 가면 남도 같이 소하고 같이 끄서 내려오라. 그렇게 해서 큰 나무를 내려왔죠. 너무 이제 무거우면은 헌일년 산에서 멀리 와가지고 이제 말른 다음에 이제 끄서 내려와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어요. 구상나무는 썩지도 않는다 하고 바다에 아주 적합한다. 이것은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걸 끌고 내려와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자리돔을 잡아오는 그런 1953년에 간행된 증보탐라지에는 구상나무가 제주도의 독특한 떼배의 재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라산 고지대에서 구상나무를 벌목해 인력이나 우마를 이용하거나 바닷길을 통해 마을로 옮긴다. 6개월 정도 건조한 뒤에 원목을 다듬어 제작에 들어간다.
원목의 밑판에 장쇠 구멍을 뚫어 장쇠목을 끼우는 밑판 작업이 끝나면 앞뒤로 멍에를 설치한다. 선수에 있는 멍에에는 말뚝을 설치하고 선미에 있는 멍에에는 노조지를 끼운다.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평상 모양의 상자리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 선체의 중심에 돛대도 설치한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큐슈 또는 대마도에서 삼나무를 들여와 태우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제주산 삼나무를 주로 쓰고 있다. 터위가 서로 동아리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만들 적에 그 한 사람이 만들기보다 힘이 부족하니까 서이민 서이 이제 그 자본들 조금씩 당해서 못해 와서 이제 그 자본으로 남도 사고 목수도 빌려다 일도 하고 그래서 만들죠. 팽상 있지 않습니까? 팽상, 상자리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깔끔한 사람 이쁘게 만들고, 왜냐하면 그게 자리 돔 잡으래 갖다 쉬는 공간이니까 그 위에 자야 되고, 햇빛이 많이 날 땐 그 상자리 밑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쉬고, 그래서 자리를 떴던 사람은 전부 새가망, 눈만 멀뚱멀뚱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1984년도에 도대표로 해가지고 경북 안동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장려상을 받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태우가 신기하다 해가지고 우리 그 안동에 기증을 하고 왔어요.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태우를 이용해 미역, 모자반, 감태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고 자리돔, 멸치, 갈치 등을 잡았다. 채취한 해조류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밭의 거름, 공업 원료 등으로 활용했다. 제주 사람들에게 태우 조업은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 저 봄철에 늦바람이 불어서 이제 바다가 잔잔한 때는 터에 나가면은 노랑정이라고 그 바다 위에 많이 덩어리 있어서 떠. 그건 밑바닥 분리로 끊어진 것들. 그래서 그름을 이제 공장에 가지고 가서 땡겨서 터 위에다 이제 많이 무조건 실려 놓은 거라. 그래 멀리 와서 그름을 밭에 실려다 꽂아서 보리도 갈고 콩도 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사 짓습니다. 화산섬 척박한 땅에는 바다의 거름이 절실했다. 바다에서 얻은 해조류로 밭을 비옥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했다. 어업에서 농업까지 제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 생명줄 같은 배, 그게 바로 태우였다. 여기서 보면은 그 바닥에 보면 그 몰망이 떠다니는 거 하라집 쪽에 그러면 태우탕 가근에 그걸 끌고 싣고 와가지고 그 몰망으로 해가지고 걸음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년 하다가 그냥 그만두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해다가 물에 올려가지고 널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구루마로 그 듬복을 밭에 실어 가서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세를 안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농사 수확도 좋았고 그 아무나 했습니까? 누가 그 태우는 뭐 아무나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태우를 있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화산섬 때문입니다. 1년 이작지대 된 땅에는 가장 좋은 거름이 해조류예요. 이것이 밭에 들어가야 이게 보리가 되는 겁니다. 태우로 그 어업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해서 한 10살, 15살 미만 때까지는 아버지 따라서 자리돔도 잡는데 따라가 보고 그 또 갈치도 가서 그 잡는 것을 좀 구경 삼아 한번 그 따라갔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 노를 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이라도
그 좀 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게 기억이 좀 선합니다 지금. 한번 덩이라 땡기라. 물 막은 섬아 물 막은 섬아 섬턱 고지에 자리 터서라. 야 어양 올레거래 큰 삼촌도 혼짐정 가고 올레거래 조군 삼촌도 혼짐정 가라. 야 어양 오양 자리야 영거령 자리는 아프라. 노를 젓으면서 가는데 가늠을 봐야 그 갈치 노는 그 주위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건데, 나가서 이제 그 성산 up구에 펄망이 붙들떡 말똥 하면은 그게 갈치바당 정통이라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멈춰서 닷줄을 내려와서 이제 갈치 작업을 하는 거야. 너는 골수록 뱃머리를 인도납서 행해. 아이 돈벌이 그때는 돈이 어려워서 그 갈치나 어랭이나 뭐 낚아오면은 부인들이 그름 주고 이 중산간 부락에 가서 썰을 받아와. 그땐 돈이 어려워가지고 썰을 받아다가 그걸로 이제 입고 입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살았죠 그 시절에. 그 터위를 타서 나가면은 밤에는 갈치를 낚았고 낮에는 이제 어랭이도 낚고 우럭도 낚고 바다에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그 터위 내젓는 소리도 나가 많이 불렀죠. 그래서 그때 해녀들도 전북도 올려주고 노랫소리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취미로 살았죠. 포구에서 100m쯤 나가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노를 져서야만 흥도 나고 힘도 나고 그러기 위해서 내젓는 소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르는 거죠. 흑여고 한라산 동영하에 백년 묵은 구상나무 비어다가 신구선 터위를 모아놓고 어기야차 소리로 우겨나 줍사 온물에는 이사공 놀고 고래는 고사공 놀고 허리간에 화장하여 물때 점점 늦어나간다.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이요
사람이 느끼는 바람결도 같구나 그 매를 할 때는 그 목선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망선이고 당선이 있었어요. 당선은 한 대여 사람 싣고 가서 멜이 있는가 없는가 관찰하고 하면은 망선은 구멍을 이렇게 에우는 거죠. 에우면 태우가 줄을 실려가서 객호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배는 당선은 두 찍, 망선은 세 찍, 태우는 한 찍, 저번도 한 찍 그렇게 나눴습니다. 터우는 반드시 큰 포구에 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그마한 터우께 그런데 매는 게 더 합리적이요. 그 왜 합리적이냐? 어장과 거리가 가까운 점. 또 하나는 터우는 수시로 이 물 위에 올려놓고 물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부력이 높아지니까 터우께가 여기저기 많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포구가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배를 매는 포구는 어려운데 여기는 아무데나 여기 좀 후미진 데 가서 만들어버리면 범릉리 같은 데는 베개가 하나고 터우께가 세 개요. 베개로 가기가 어려워. 요 갈 이유가 없어. 여기다가 그냥 간단히 마련하면 되니까. 제주에는 태우를 정박하고 건조할 수 있는 태우 전용 포구인 태우께가 대부분의 해안마을에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밀이 태우깨돈 지선왕당이나 함덕리 서물당 등과 같이 태우의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신당이 모셔져 있을 정도로 태우 문화는 제주도 농어촌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태우는 더 이상 생업에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명으로 사용되거나 마을 축제나 지역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채바다 씨는 제주 태우로 일본 횡단을 세 차례 시도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 여러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전통 태우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나 문화 콘텐츠들이 여러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2호 태우 축제, 보목동 자리축제, 월대천 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제주 태우를 모티브로 서귀포 세영교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태우는 지금도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태우 축제를 위한 그 시나리오라든지 기획을 해가지고 2004년부터 1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태우 해수욕장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전통 멸치잡이 재현을 해보자 그런 부분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걸 또 저희들이 그 전통 계승하고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취지를 갖고 태우 축제를 기획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시보 복권명신 진수대기를 비우한 수화공신
해왔던 그런 그 태우 제작 과정을 저희들이 전부 답습을 하고 배워가지고 그대로 이제 저희 자체에서 그 우리 국민들이 그 태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태우 갯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하도 매립들 하다 보니까 태우 갯맛이 없습니다. 없어요. 태우 갯맛은 만들려면은 그 중화식은 자갈도 있어도 경사로도 있어야 되고 조립을 하면 밀어불면 그대로 바닷물들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태우를 항상 뭐 너다섯 개 물에 떠 있고 또한 그거를 분해시켜서 널어놓을 장소 이렇게 태우는 이렇게 시연하는 거라는 걸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제주도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줄과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왜 제주도에 터우가 이렇게 많게 되었나? 재료는 어떻게 마련했나? 노는 어떻게 만들었나?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고 복원해서 터우께 하나씩 이렇게 놓아서 제주도 다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주 태우 문화는 바다의 거친 파도와 삶의 무게를 견디며 공동체를 이루고 자라온 제주 사람들의 바다 문화이자 제주 해양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담아낸 소중한 무형유산이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태우는 제주를 잇는 귀한 문화자산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